안락한 삶보다는 충만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기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한다. 안락한 삶은 물질이 바탕에 되어야 하기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편법을 쓰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집착한다. 물론 안락한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만한 삶은 안락한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충만한 삶은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다. 가령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나눔과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기도와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낀다. 이렇듯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적은 것과 작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말한 중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리기. 살아가는 일은 끊임없는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 어떤 삶도 사람들과의 만남 없이 지속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만남이란 곧 자기 창조이자 에너지를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역사는 새롭게 쓰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만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치 가벼운 소일거리처럼 생각해 성의 없이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 인생을 욕되게 하는 매우 그릇된 행위이다.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싶다면 자신부터 진실해져야 하고 자신만의 특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면 그만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이고 행복을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한다. 첫 마음, 첫 입학, 첫사랑 등 처음이라는 말엔 신선함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처음이란 감정은 마치 소중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 호기심 어린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갖게 되는 느낌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의 첫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즐겁고 보람된 학창생활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결혼을 하고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행복한 결혼생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회사에 첫 입사를 하고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활기찬 직장생활로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교육대학을 나와 교사로 첫 부임을 하며 갖게 되는 첫 마음대로 실천에 옮기면 보람된 교직생활로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첫 마음을 잊는다는 데 있다. 이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회방꾼과 같다.
그래서 처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꾸면서 잘 지켜 행한다면 만족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됨을 잊지 마라. 생명의 원천인 땅의 예의와 도리를 다하라. 공기와 물, 땅과 같은 자연은 사람들은 물론 동식물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이며 모성과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없으면 단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며칠을 견디기조차 힘들다. 땅은 나무와 꽃 등이 자라도록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고 자양분을 공급해준다. 또한 곡식들이 자라게 하여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준다. 어디 그뿐인가? 땅은 정직한 고집쟁이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으면 고구마와 감자를 내어준다. 한치의 거짓이나 오차가 없다. 자애롭고 은혜롭기가 하해와 같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름 찌꺼기를 비롯한 산업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땅을 오염시키고 연신 땅을 파며 괴롭힘을 준다. 그래도 땅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들을 피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갖가지 열매를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법정 스님은 이처럼 고마운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땅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 자세이다. 그렇다. 땅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고마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땅에 대한 우리의 예의이자 도리인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삶의 의미를 찾아라. 사람들은 흔히들 삶의 질이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을 물질에 둔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보석을 비롯해 갖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어디든지 여행도 갈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질이 빈곤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여행을 비롯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다. 가진 것이 많으면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하는 등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는다. 잘 사는 나라보다 최빈민국인 네팔, 부탄 국민이 행복지수가 높은 걸 봐도 삶의 질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삶의 질은 행복에 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면 된다.